지금부터는요, 제가 달릴 거예요. 증거를 쫙 보여드릴 겁니다.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저. 자, 구글 맵 평량부터 시작할게요. 알리바바, 마이두, 텐센트가 지도 전쟁을 벌였어요. 승자가 누구냐?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네안데르탈을 이기고 생존에 성공하고, 그게 여러분들 후손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토마스 에디슨,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팀 쿡, 샘 할튼, 데이빗 사노 비롯해서 10대 때 신문 돌렸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달릴 거예요. 증거를 쫙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고처럼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도력의 사례들을 한번 쭉 보여드리고, 또 세계사도 한번 훑을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지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가려고 그래요, 저. 자, 구글 맵 평량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구글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에는요, 익스플로러도 있었고 야후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검색 엔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구글이 독점했잖아요. 그게 2005년이에요.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구글 맵이 나오고 나서요. 근데 걔네들이 어떻게 구글 맵을 냈냐? 우리가 공짜로 구글을 쓰는 것 같잖아요. 지메일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구글한테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질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분석해 보니까 구글 빅데이터로 지리, 지도와 관련된 정보가 3분의 1인 걸 발견해요. 어디, 레스토랑 어디, 주소 검색을 하는 게, 그래?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맵을 나눠주면 그 3분의 1을 독점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구글 맵이 나오고 실리콘밸리가 완전 변했습니다. 구글이 압도적인 검색 엔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구글 맵이 확장돼요. 그죠? 구글은 앉아서 전 세계의 모든 공간 정보를 독점하게 됐어요. 한국 빼고, 중국 빼고. 그죠? 중국에서 구글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중국의 만리방어벽 때문에. 중국은 자체 플랫폼이 있어요. 그 말은 자체 공간 정보를 소화하는 중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국지죠. 바이두모에서 삼국지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기업끼리 경쟁이었죠. 그죠? 인도는 워낙 실리콘밸리가 인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구글 식민지로 들어왔죠. 구글 제국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도를 딱 보면 구글이 완벽한 공간 정보 독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구글 맵에 의해서 실리콘밸리 혁명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에어비앤비, 우버, 구글 맵 없으면 그거 작동하겠습니까? 역시 구글 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 정보까지 얻어요, 구글은. 무섭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이제는 지구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주로 간다잖아요. 모든 플랫폼 기업들이 우주로 가잖아요. 아마존도 우주로 가고요. 테슬라도 우주로 가고, 그게 결국은 공간의 확장입니다. 새로운 우주의 지도를 누가 그리냐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고 저는 봐요. 공간의 관점에서 쭉 연결이 다 돼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구글 맵 혁명 자체가 위치 기반 서비스, 증강현실, 구글 맵, 구글어스, 포켓몬고 뿐만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우버까지도 구글의 제국 아래 편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구글에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 그런 거 있었어요. 프리드만이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 근데 그거 뻥이었어요. 평평하지 않아요. 더 뾰족해졌어요. 더 실리콘밸리로 몰려요. 기술 과학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세계는 평평해져야 돼요. 줌이 있으니까 캔자스시티나 하와이에 앉아서도 회의가 가능한데, 응? 근데 더 뾰족해. 왜 그러죠?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예요. 밥 먹으면서 눈 보면서 해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코칭을 하려면 투자를 막 수천만 달러를 했는데, 이 유니콘 기업이 대주를 못하고 자기가 투자한 기업이 망하면 안 되니까 투자자들이 법칙이 있어요. 2시간 거리의 법칙. 내가 투자한 회사가 나하고 차로 2시간 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젠 그게 20분 안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아무리 IT 기업이 발달하고 줌이라는 편리한 그런 회의 기능이 있는 기술이 나와도 인간은 만나서 눈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엄청 비싸잖아요. 땅값이. 그죠? 근데 다 몰려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지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아마존의 경쟁자는 월마트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공간을 장악한 기업들이에요. 그러지 않은 데는 훅훅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존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효과적인 물류 전략을 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결국은 물류 전략이 이들의 수익을 좌우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물류 전쟁이에요. 쿠팡이 물류 혁명을 일으켰고요. 다른 기업들도 이제는 온라인 쇼핑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는데 결국은 물류 싸움이에요. 누가 더 빨리 공간 정보를 잘 분석해서 새벽 배송이 가능하게 하느냐. 결국 빅데이터고 공간 정보를 가진 기업들이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알리바바, 마이두, 텐센트가 지도 전쟁을 벌였어요. 삼국지예요. 중국에서. 승자가 누구냐? 더 자세하고 더 정밀한 지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승자였어요. 누굴까요? 알리바바, 텐센트, 마이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이런 구글 같은 검색 엔진 같은 역할도 했고, 또 마이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자율주행차 같은 거하고 연결해서 발달했는데 승자는 알리바바였어요. 왜냐하면 저 시골까지 배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골의 모든 공간 정보를 알리바바가 자연스럽게 소유하게 된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자세한 지도, 가오더, 고더, 높은 뜻의 지도를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알리바바가 공산당보다 더 자세한 지도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럼 물러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의 그런 많은 기업들이 미국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당한 기업 중에 디디출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버 같은 거예요, 중국판. 근데 저는 그게 상폐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공간 정보가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중국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요한 곳에 대한 정보와 지도는 공개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요. 4차 산업혁명의 열쇠가 뭐냐고 했을 때 여전히 지리 데이터 지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형태가 바뀌고 범위가 우주로 확장될 뿐이지 이건 공간 정보를 가진 사람이 부와 권력을 줄 것이다 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기술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제 과학에만 신경을 쓰는데 과학도 좋지만 과학 기술을 어디로 확장할 것인가, 어디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라는 방향 설정도 같이 가야 그 기술이 꼽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형적인 사례예요. 그걸 못한. 일본이요. 80년대 90년대에도 소니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어요. 그죠? 근데 기술 개발에만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타쿠 정신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기술 개발만 했는데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고 지금은 디지털 경쟁의 시대에 도태됐죠. 그들이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디지털의 방향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더 뒤쳐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특히 이렇게 혁명의 시대는 디지털 혁명 같은 혁명의 시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을 잘 짜는 게 중요하고 한국이 참 그걸 잘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도 여전히 지도와 GIS가 좋고 원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는 심리
심리학도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지필고사로 우리가 심리검사를 하고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제는 뇌에다가 이 뇌파를 측정할 수 있고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아도 어느 부분에 뇌가 활성화되는지를 통해서 보니까 이 해마가 굉장히 중요한 창의성과 종합적 판단 능력과 관련되는데 그게요 길을 찾을 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가서 지도를 펼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막 뇌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뇌가 근육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길을 찾으면서 인간이 진화해 왔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시잖아요. 그죠? 근데 네안데르탈인이요. 원래는 힘도 더 세고 근육량도 많고 뇌도 더 컸어요. 용량이. 근데 멸종했죠. 왜 그랬냐? 빙하기가 닥쳤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유럽에 머물렀고요.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사냥감이 멸종될 때까지 있다가 다 빙하기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키도 크고 호리호리하고 뇌도 좀 작았대요. 근데 무리를 지어서 움직인 거예요. 기후변화의 시기에. 그래서 동남아도 가고 호주도 가고 아메리카까지 가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네안데르탈을 이기고 생존에 성공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후손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 찾는 본능이 내재돼 있어요. 사실은 어쩌면 지리적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생존의 필수 조건이 지도력이 아닌가 싶고 그리스 신화 얘기들 많이 하죠. 이제 여기는 동양 인문 아카데미가 그런데 이제 서양 인문 아카데미를 가면 맨날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세계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오디세우스라든지 일리아드가 결국 모험 이야기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이거 공유했대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모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웅인 거예요. 모험하는 인간이 영웅이에요.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길 찾고 밖에 나가서 지도를 안 봤을까요? 결국은 이 이야기도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고 지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화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던 거고요. 제프 베이조스 이 사람이 기술 개발만 한 게 아니에요. 어릴 때 할아버지랑 캠핑카 타고 돌아다니고 이 사람도 모험가예요.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자기 이상형이 누구였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3세계에 감옥에 갇혀서도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 마인드 자체가 이런 큰 기업을 일구고 혁신을 주도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은 탐험가적인 기질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도요. 남아공에서 태어났는데 10대 때 혼자 캐나다 가가지고 자수성가네요. 그리고 첫 사업의 성공 모델이 뭐였냐면은 전화번호부를 지도화하는 작업. 지도력의 달인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그죠?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도 마찬가지. 빌 게이츠조차 하버드 다니다가 알테어 2020이 나오니까 그 회사 있는 데 가서 그 옆에 소프트웨어 개발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요. 저 남부에 있는 엘버커키라는 이름도 없는 모텔방에 얘가 3년 있으면서 그걸 개발했어요. 맨날 계속 하버드에 있었으면 기회를 잡지 못했을 거라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술 개발이 능사가 아니고 누가 더 빨리 기회를 잡으려고 움직이고 그 능력이 있느냐가 지도력을 갖고 있느냐가 결국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중요하다. 여러분 맥도날드도 제국이죠? 맥도날드는 그랬어. 우리 식품회사가 아니야. 우리 부동산 회사야. 맥도날드의 입지 전략은 뭐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주말에 할 거 없는 데를 우리는 맥도날드를 세울 거야. 땅값 비싼 데가 아니야. 월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마트도 시작을요 중부에서 했고 확장을 잘 안 했어요. 왜? 물류 최적화 지점. 그래서 가성비 높은 입지 전략을 구사한 거거든요. 공통점은 다 중부에서 시작했어요. 동부, 서부 화려하고 땅값 비싼 데가 아니에요. 다 지도를 보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요. 세계적인 백만장자가 가장 처음 얻은 직업을 조사했거든요. 놀랍게도요. 신문 배달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신문 배달이 아닌 거예요. 일단 일찍 일어나고 신문 돌리면 신문도 좀 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무거우니까. 늘 얘는요, 신문 배달 소녀는요, 공간 전략을 매일 짜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지 않을까요? 지도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죠? 토마스 애디슨,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팀 쿡, 샘 월튼, 데이빗 산업 비롯해서 델 컴퓨터의 델까지 10대 때 신문 돌렸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부자가 안 나오는 거는 신문 배달이 이게 줄어들고 신문 부수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CEO들 있잖아요. 잘 나가는 CEO들. 김우중 회장은 유명해요. 10대 때 아버지 갑자기 잃고 소년 가장이 됐는데 방천시장 장악했대요. 신문 배달로. 정주영 회장은 쌀 배달, 그죠? 자전거로 배달의 민족, 다 배달의 민족이.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제가요 책을 쓰면서 아무튼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한 분들을 조사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10대를 제가 팠어요. 저는 이제 교육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없어요. 다들 심지어는 정종 회장은 상습 가출 소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애들한테 이제 창업가 정신을 길러야 된다 이러면 이제 교육부는 그럴 거예요. 이제 커리큘럼을 짜요. 창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 PPT 만들고 아마 수능 시험까지 보면 완벽하게 창업가 정신이 사그러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창업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10대를 오히려 파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커리큘럼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런 학교나 책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 경험을 하고 지식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정주영 회장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들 500원 지폐 얘기는 해요. 근데 이상하게 지도 얘기는 안 하죠. 왜? 왜냐면 항상 그 자서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가 지도를 들고 갔다. 영국에, 그것도 영국에 마클레이에 내가 지도를 들고 설득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다 항공사진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500원짜리 거북선도 중요하지만 지도도 중요한데 참 이상해요. 지도를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성공에도 이 지도가 있었고 이 김찬삼의 세계 여행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세계 지리 공부를 저절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10대 때 세계 지리든 이런 지도를 보는 훈련을 많이 하면 그게 효과가 당장 나타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려면 3, 40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시기 대우, 현대, 김찬삼 이게 6, 70년대고요. 그죠? 이때 세계로 많이 나갔어요. 지도를 펼치고 우리나라 기업가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덕에. 그런데 일본은 히키코모리가 되고 잘 밖에 안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어떤 국민들이 지도를 펼치고 막 세계로 나가는 나라는 당연히 20, 30년 뒤에 잘 될 것 같고요. 사실 애완견 문화가 로마 시대부터 어떤 망조의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애완견이 너무 예뻐요. 그죠? 근데 이런 반려견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안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문명의 몰락을 예상하는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애완견 문화 활성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이제 수축기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아마 가장 지도를 노골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님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이 이름도 동원이잖아요. 이게 동쪽에서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저는 돌아가시 전에 한 번 좀 뵙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정말 지도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좀 지도를 봤으면 특히 이 거꾸로 지도요. 이 거꾸로 보면은
가다가 위에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가 또는 어떻게 보면 해구일 수 있어요. 70%가 바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리학자가 아니라 해리학자입니다. 막 그런 말도 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분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동원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발견했을 때 가장 지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강방천 회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IMF 때 평범한 셀러리맨인데 뭐 수백 배 돈을 버신 분이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저하고 이제 인터뷰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내 첫 번째 스승은 라디오와 지도다. 내가 암태도라는 전남의 시골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텔레비도 없었대요. 그런데 여기 약국 앞에 라디오 하나 있었대요. KBS 라디오를 들으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누나한테 빌린 이 사회과부도 지리부도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베트남전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베트남 찾아보고 부산에서는 부산 찾아보고 그러니까 섬이니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어릴 때 내가 그걸 계속 보고 연습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지도를 읽으면서 연상작용한 게 내가 어떤 투자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투자하고 연상작용을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낼 때 엄청 도움이 되는 거를 본인도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어떤 컨설턴트랑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인터뷰를 하다가 그 컨설턴트가 강방천 회장님의 투자 비밀은 지도였네요. 그래서 당신도 몰랐다가 한 방을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남과 좀 다르게 좀 기업을 잘하고 전략을 잘 짜는 어떤 배경에는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공간적 사고를 하시는 능력이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새로운 어떤 전략을 잘 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일 텔레비전 봤으면 연상작용 없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